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30대 청년. 어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먼저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원천무효!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지 겨우 2주 만이었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구치소 경험을 자랑하고 구속 중인 폭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요즘 막 감옥이 그립기까지 하거든요. 그 안에 아직 그 갇힌 분들은 아직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더 고통받을수록 더 강한 전사가 돼서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경내 진입했다가 구속된 유튜버 송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자 자신은 죄가 없어 나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의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경험을 담은 책까지 펴낸 송 씨는 구속돼 있던 시간이 수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미화합니다. 또 다른 폭도가 썼다는 추천사에는 5.18이 한때는 폭동으로 불렸다며 서부지법 투쟁이 애국으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하는 망언이 담겼습니다. 이제 저 스스로에서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범이고.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폭도는 교도관마저 자신을 격려해줬다며 영웅 행세를 합니다. 한 교도관이 여기 서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뒤에서 저를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법원의 감형과 집행유예가 이들에게는 면죄부가 된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된 원인은 본인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읍소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군중심리로 들어갔다. 그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상당수는 서부지법 폭동 경력을 자산 삼아 극우 활동가로 이름을 날리며 혐중과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서울 서부지법 청사에 폭도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찰 방패를 휘두르거나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부쉈고 라이터용 기름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재판부 공격에 나선 겁니다. 판사 어디 갔어? 경찰 50여 명이 다쳤고 법원 직원 다수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6억 원을 넘겼습니다.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한 폭동에 대법관 회의는 헌법 질서 균가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으름장에 불과했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폭도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형량은 그 심각성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가 확정된 건 63명. 실형이 나온 건 절반을 조금 웃도는 33명에 불과합니다. 70% 정도가 징역 1년에서 2년 미만을 받았고 2년 이상은 10명뿐입니다.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 확정된 징역 5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나머지 29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어떻게 실형을 피했을까?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전광훈 측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는 극우단체 간부도 같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폭동 1년 됐는데 반성하십니까? 반성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감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사실 유리문을 소화기로 파손시킨 녹색 점포남 전모 씨는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고 민원실 집기를 부수고 전시와 함께 판사실 침입을 시도한 검은 복면남 옥모 씨는 8개월 깎였습니다. 공탁금을 냈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는 걸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본 걸까요? 반성하세요. 그때 담장 왜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1년 전 행동을 반성하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피고인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늦은 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구치소로 행진합니다.
수감 중인 법원 폭동 피고인들을 응원하겠다며 모인 겁니다. 서부지법 애국 시민들 지켜내자! 지난 1년 법치주의를 부정한 난동은 극우 세력에게 애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폭동이 아니라 법원과 맞선 항쟁이라며 정당화에 나선 내란 사건 변호인들. 일제와 맞선 3.1운동과 안중근 의사 의거까지 갖다 댑니다. 119 서부 항쟁은 3.1 만세 항쟁과 또 딱 비교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항쟁, 저격 항쟁과도 딱 비교가 됩니다. 경찰관을 해치고 판사를 위협한 걸 담벼락 몇 장 깬 것으로 축소합니다. 열린 경내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또 그 경내에 들어가서 그 담벼락 몇 장 부쉈다고 수많은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은 폭도들이 피해자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일부러 열어놓고 그 싹 들어가면은 그냥 싹 체포해서 좌파들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이제 이렇게 단체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 무슨 협의회를 좀 만듭니다. 망상적 계엄의 근거인 부정선거의 신봉자들도 정당화에 힘을 보탭니다. 서부지법 사태는 시대 정신을 담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최일선, 최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이를 난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비뚤어진 저항을 보듬고 인정해주는 극우의 세계관 속에서 어느덧 폭도들은 애국자로 받들어집니다. 극우운동은 희생자가 필요해요. 극우 진영 사이에서는 저 청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다, 유공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희생자가 있으면 그 운동은 지속이 돼요. 폭동 가담자 과반은 20, 30대 청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옥중 편지를 통해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 시대 예수의 제자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법원 폭동의 출발점과도 같았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단죄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